경기도의 한 유치원.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네. 7살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를 내줬습니다. 민서한테 사탕이 10개가 있었어요. 그 10개의 사탕 중에 3개를 누구한테 줄까? 우태한테 줬어요. 저요? 그러면 민서한테 남은 사탕은 몇 개일까요? 2개. 아니거든. 무조건 5개겠지. 호진이가 대답하면 돼요. 7개. 7개. 호진이 대답할 시간은 안 돼. 7개. 이 아이는 혼자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그러면 7개 맞아요. 방금 보셨나요? 시선을 다른 쪽으로 한참 돌리고 나서야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번엔 선생님 눈을 보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책에 눈 보고 대답하네요. 5 더하기 1은 5 더하기 1. 6. 3 더하기 2는 눈 보고 대답하세요. 5. 눈이 안 빠져요? 대답할 때. 네, 쉬운 자. 네. 2 더하기 3은 눈 보고 대답하세요. 선생님 눈을 보라고 했는데도 눈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선생님 눈 보고 대답하는 거 힘들어요? 네. 왜 선생님 눈 보고 대답하는 거 힘들어요? 선생님 눈 보고 대답하면 무슨 조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허진이는요? 불편해. 불편해요. 선생님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봐야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스스로 그거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성인들이나 부모님들이 그거를 알면 더 잘 발현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 돌리기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메타인지 기술입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더 깊게, 오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잘 가다듬는다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초등학교. 만 5살 아이들에게 시선 돌리기를 훈련시킵니다. 생각을 깊이 할 때는 선생님 얼굴을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Right, so Reese's paid you 10 and his item costs 6. So when you're thinking, try and look over to one side.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별다른 시각 정보가 없는 곳이면 됩니다. So which side do you normally look up to, Reese? Reese normally looks up to that side. Which side do you think you would look up to if you were going to have a think, Grace? That way for you, Grace. 이렇게 하면 생각이 더 잘 된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Abby, does it help you? Yeah. How do you think it helps you when you look away? It makes you think more. 영국 스털링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시선 돌리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훈련을 안 받은 아이들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시선 돌리기 같은 간단한 기술을 훈련하는 것만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refresh.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생각하면 refresh 한다고. 눈 잠깐 감을 때도
생각이 더 날 수 있어요. 생각이 더 깊어진다.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자리가 생겼으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놓아두는 작업대 같은 겁니다. 작업대가 충분히 크다면 좋을 텐데 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기 차이도 별로 없어서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번호 같은 거 뭐 1, 5, 8, 6, 9, 2 이렇게 기억하라고 똑같은 순서로 기억하라고 했을 때 딱 사람이 보통 7개를 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working memory의 리밋이에요. 아이들의 작업 기억에는 수업 내용도 있지만 과자도 있을 수 있고 게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얼굴은 생각보다 큰 용량을 차지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 기억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다른 생각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작업 기억 용량을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있으면 생각들이 꼬이면서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결국 제한된 작업 기억 용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성적 향상에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내 머리를 잠시 동안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 생각의 청소가 내 생각의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그 청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볼까요? I think we are still in process. 대답을 하기 전 혹은 대답을 하면서 계속 시선을 돌립니다. 좋은 대답을 생각해내느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로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One of the really important things about gaze aversion is it's a technique that a lot of humans and pupils use naturally, but that teachers can expand when they're asking pupils to do really challenging thinking. 그렇다면 전교 1등은 작업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요? 전교 1등에게 시선 추적기를 씌우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계란 장수가 트럭에 계란을 싣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 바람에 계란이 모두 깨지고 말았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계란이 몇 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계란 장수가 기억하는 게 있었다. 계란을 2개씩 포장했을 때 1개가 남았고 3개씩 포장했을 때도 1개가 남았고 4개씩 포장했을 때도 1개가 남았고 5개씩 포장했을 때도 1개가 남았고 6개씩 포장하려고 했을 때도 1개가 남았다. 그러나 7개씩 포장하려고 했을 때는 1개도 남지 않았다. 깨진 계란은 최소한 몇 개였을까? 어떻게 푸나 한번 볼까요?
계란장수 교통사고 이야기는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밑에 있으니까요.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하더니 식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작업 기억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풀이 시간의 절반 정도를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수학에 약한 학생들은 반대입니다. 시선이 문제 앞부분,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야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밑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를 읽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도 없이 곧바로 풀이에 들어갑니다. 구하려는 답을 X로 놓고 식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틀린 식을 쓰고 맙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앞에 학생하고 좀 다르게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분석하는 네, 분석하는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거죠. 수학에 약한 학생들의 작업 기억은 보통 무언가로 들어차 있습니다. 바로 수학 불안이라는 증상입니다.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작업 기억을 절반 가까이 잃은 채 시작하는 겁니다. You are not able to refresh your working memory as much because the thing that you're worried about is internal. You're worried that I'm just not good at math and I can't do this, and so you basically lose that working memory ability. And working memory is like the most important cognitive tool we have, period. 식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 남은 방법은 7의 배수를 대입해서 조건에 맞는 숫자를 일일이 찾아내는 겁니다. 손이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싸맵니다. 수학 불안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좁았던 작업 기억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오면서 뒤죽박죽 뒤엉켜 버립니다. 전교 1등의 작업 기억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의 시선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왼쪽 손등에 한참 동안 머물더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때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 눈을 딴 데로 돌린단 말이지? 네, 이게 맞는지 내가 푼 게 맞는지 생각할 때는 아까처럼 딴 데 좀 완전히 이상한 데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허공 같은 걸 본단 말이지? 네,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앞에서 나왔던 시선 돌리기입니다. 작업 기억에 식 한 줄만 남겨놓은 채 머릿속으로 정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정답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결국은 분석만 되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풀이 과정을 쓰면서 잘못된 게 없나 다시 점검합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시선이 문제와 풀이 과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풀었는지 최종 검산까지 마쳐야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아직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의 배수 여러 개를 대입해 보더니 결국 답을 찾아냅니다.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이 학생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이런 식으로 풀죠. 그런데 곧바로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풀이 과정도 안 쓰고 검산도 안 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접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조절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메타인지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풀이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전교 1등에 비해 6배나 길었습니다. 계산을 못해서도 아니고 수학 공식이나 개념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작업 기억의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메타인지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뭐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용량이 클 것이다, 아니면 컴퓨터를 치자면 CPU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용량이라든가 생각의 자원의 양은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즉 매니지먼트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전교 1등은 어떻게 생각의 기술들을 익혔을까요? 문제를 잘못 읽는다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검산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약간 긋는다거나 특히 안 될 때나 아니면 좀 계산 실수할 것 같을 때는 약간 문제에서 내가 공식으로 썼던 부분에 약간 뭐 줄 같은 거 치기도 하고 메타인지 기술은 연장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하나하나 기술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메타인지 연장통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IQ가 높으면 유리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IQ가 높아도 메타인지 연장통을 채워놓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I did a lot of research with gifted students, and we found out that half of this group of gifted students with an IQ of 130, they actually perform metacognitively at a very poor level. And the reason why they do not do that is because they rely on their intelligence. But later on in their school career, when the curriculum becomes more complex, or even later in higher education, they may experience great problems because they don't have those skills. 미국의 한 초등학교. This is toolbox. Yes. Mm-hmm. Yes, Real this toolbox. is the real toolbox. Not a toy. Not a toy. Some concrete items to show the children that they can make connections with, like a hammer. Some pliers. 오늘 수업 교재는 연장통입니다. The last thing is a little wrench. Yes, Timmy. And let me see if I pronounce it correctly. Lets me know 공부를 that 할 all 때 the 생각을 도와주는 연장들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me feel at home into your classroom. Well, in the style that I like to teach, I brought a real toolbox. A toolbox from my garage. It even has 연장통을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We'll use this in a little while. I put some real tools. The barn was very large. It was very old. It smelled of hay and it smelled of manure. I'm going to stop there for a minute. Something is happening in my brain. I can feel it. I'm using some of those invisible tools. Not real life tools like I brought today, but it's sort of the same. In fact, I think if I had to look right now for a tool that I'm using, it would be this one. I am visualizing. It is almost like this little movie is happening in my head, although no pictures here. So turn and talk to someone. 그리고 아이들에게 읽은 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킬 시간을 줍니다.
you could talk. My grandpa. And Jenny, if you'll just swivel I went around just a little bit, to a you've got a barn one couple of time people right here. on a field trip. So I just smelled it from the field trip. Yeah, you smell it sometimes? I went to a barn before. I smelled my grandpa's cow running in the field. Oh yeah, I can see the pictures. Then we'll get the cows make stinky hay. So I'll just take a little bit of text. I'll take these two cards. The safety goggles, which will represent visualizing. I'm going to drop that in our toolbox. And schema, represented by a wrench. Those are our connections we make. I'm going to drop that right in. I can't see your thinking. I can't lift up a trap door on Colin's head and look inside. I wish I could. I would know what he's thinking right now. But I can't. All our thinking is invisible, but we can practice it together. I brought something with me. I'm sure many of you know what this is. Yeah. You can paint walls. Oh, you're exactly right about the roller part. And then I think Aiden's ready to piggyback on Ohm's thinking. Aiden? It's a lint roller. Yeah, it's a lint roller, and what's the purpose? It helps get off lint of your clothes and stuff. Yeah, and why does it work so well? Because it's sticky. Sheets of paper, and I'm going to stick it right here. 그리고 사람 머리 그림 속에 붙입니다. Right there in the center. Take a look at the Venn diagram and how it overlaps. Think about how when you use your invisible strategies, it can really make you love reading and it can make your thinking sticky. 아이들도 한 번쯤은 까먹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I haven't been to my uncle's farm in a pretty long time, so I just don't remember much about it. So I haven't been there in a long time either, but I can remember. Eye contact, please. I love to eavesdrop on you when you're 배운 것을 자신의 말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If another one of your friends came over and said to you, "Hey, what's this all about?" Could you explain it to them? 하나하나가 배운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연장들입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래 기억하는 공부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야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인지과학자들이 밝혀낸 궁극의 공부법을 실험해 볼 겁니다. 그러면 뒤로 돌릴게요. 학생들에게 한 장짜리 과학 지문을 나눠준 다음 7분 동안 외우게 했습니다. 북태평양에 사는 해달이라는 동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달은 북태평양에 서식한다. 해달은 족제비과에서 가장 큰 종이다. 족제비과에는 민물수달과 족제비, 오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해달은 몸 길이가 4피트에서 5. 같은 시각 옆반 학생들도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분씩 쉬도록 한 다음 한 반은 똑같은 지문을 7분 동안 더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반은 외웠던 걸 기억해서 떠올려 종이에 써보게 했습니다. 공부팀과 공부시험팀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내주세요. (5분) 후 진짜 시험을 봤습니다. 어느 쪽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그 예비 시험과 시험 사이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있다면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예비 시험만 보고 바로 시험 보는 거는 그냥 시험을 2번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쓸모없다 생각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교 1등의 생각은 어떨까요? 둘 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외우거나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될 때는 그 앞에 방법이 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방법으로 하면은 자기가 외웠던 것들을 이제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쓰는 거니까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좀 더 오래 남거나 좀 더 정확하게 남는 거는 두 번째 방법. 아무래도 전교 1등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점을 해봤더니 공부팀은 평균 61점이 나왔습니다. 반면 공부시험팀은 55점이었습니다. 역시 2번 공부한 게 나은 걸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시험을 한 번 더 칠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다 써주면 돼요. 알겠죠? 네. 일주일 뒤 또 시험을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학생들. 잘 생각이 안 난다는 표정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일주일 사이에 점수는 역전돼 있었습니다. 61점이었던 공부팀은 일주일이 지나자 4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운 게 단기 기억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55점이었던 공부시험팀은 일주일 후에도 까먹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외운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실험의 설계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Oh, hello, welcome. Good to meet you. Thank you for coming. 사지선다형이든 서술형이든 시험을 치는 편이 2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We do find some evidence that the more effortful you make retrieval, the better it is for long-term retention. So if I give you a question that requires you to produce information, in other words, not multiple choice, but a question that makes you come up with it yourself, that seems to produce a stronger retrieval practice effect than multiple choice, but multiple choice also works. 학생들의 표정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같은 걸 2번째 공부할 때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기억을 짜내려고 노력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기억에서 꺼내려고 노력을 해야 배운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If I have a test tomorrow, the best way for me to study for that test is to repeatedly read the stuff today, maybe a little bit of quizzing, but the thing is, whatever I'm learning, I'll be forgetting in 2 weeks or a month. And that's really not what we want to do in education. So it might get you through for the test, but it won't help you for long-term learning in your life. 컴퓨터는 뭐든지 입력하는 대로 100% 기억합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컴퓨터처럼 보고 들은 걸 무조건 모두 기록해 둔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담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필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뇌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자주 쓰느냐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자주 쓴다라는 것은 뇌로 하여금 이 정보는 한 달 후 혹은 1년 후에도 또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꺼내는 것은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저장 방법입니다.
1편에서 나왔던 셀프 테스트 기억나시나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걸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리고 기억을 짜내서 다시 써봅니다. 사실 셀프 테스트가 좋은 공부법인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을 꺼내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The good thing about retrieval practice, you can get, if you can get students to do it, it doesn't have to be done in class. You can do it outside of class. 전교 1등의 하루는 여드름약 바르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공부할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갔다 와. 나 오후에 가 들면서 와. 네. 갔다가 와. 네. 학교로 가는 길. 어제 오늘 시간표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제랑 오늘 시간표 좀 떠올려 보면서 어제 배운 내용이랑 오늘 뭐 배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배운 내용 까먹으면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냥 좀씩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되새김질은 아침 자습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어제 배운 거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기억 떠올리다 보니까 기억 안 떠올리면 어제 배운 내용도 오늘 다시 보면 또 새롭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이 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기억 떠올리기에 성공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비록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좋습니다. 다시 봤을 때 그 내용이 제대로 떠올라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으면 다시 보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전께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봐서 다시 그 부분 공부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게 인지과학의 결론입니다. They try to retrieve them, and if they succeed, it really helps them remember it in the future. Even if they don't succeed, but they try hard, and then you give them the answer as feedback, they'll remember that much more into the long term than they would if they just reread the passage, which is what they typically do.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다져두면 오늘 새로 배울 내용과 연결시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 수업 진도는 그 전 수업의 내용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수업 때 만약에 그 전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다시 복습하고 그러면 돼요. 컴퓨터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무질서하게 저장해 놓아도 100%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새로 배운 것을 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연결되는 점이 많을수록 기억은 더 강해집니다. When you try to retrieve something from memory, you have to make those connections or els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retrieve it. So that's part of the reason it's beneficial to retrieve is that it helps you cement the connections between things, which is what organization is all about.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왜 전교 1등은 80%나 기억하고 어떤 학생은 30%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 중 하나는 장기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 학생들은 새로 배운 것을 연결할 곳이 많습니다. 훨씬 쉽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적으면 새로 배운 것을 연결시킬 곳도 적습니다. 마치 미천이 적으면 열심히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적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뭐 배우고 있잖아요. working memory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long-term memory에 뭐가 많잖아요. 연결돼요. 그러면 그 배우는 시간도 짧아요. 더 효율적이고 effectiv하게. 네, effective하게, creative하게. 네.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도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훨씬 쉬운 거죠. 배우는 방법도 더 쉬워져요. 끈이 많아서 붙일 때가 많고, 네. 생각도 많아요. 이제 한 센텐스만 읽어도 한 글 이렇게 읽잖아요. 많은 생각이 떠올리는 거예요. 벌써 많이 있으니까 long-term memory 안에. 인지과학자들이 밝혀낸 두 번째 효율적인 공부법도 기억 꺼내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GRE 단어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20분의 시간을 줄 거예요. 20분 동안 방금 나누어드린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첫째 날은 20분 동안 쉬지 않고 단어 20개를 몰아서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제는 20분 내내 단어를 외웠잖아요. 오늘은 4분씩 나눠서 5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4분 공부하고 4분 쉬고 4분 공부하고 4분 쉬고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할 건데 그럼 일단 선생님이 단어장을 나눠볼게요. 어제와 같은 수준의 단어 20개를 또 외우게 했습니다. 4분 다 지났으니까 앞으로 제출해주세요. 4분이 지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어장을 걷었습니다. 수학 문제 푼 종이가 풀어주면 공부한 시간은 똑같이 20분. 어느 쪽 점수가 더 잘 나왔을까요? 나누어서 공부하나, 몰아서 공부하나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벼락치기도 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단어 2세트 외웠었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시험을 칠 거예요. 몰아서 공부한 단어 20개의 뜻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듯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교 1등은 어떨까요? 역시나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답 옆에 붙은 물음표. 아예 쓰지 못한 단어도 수두룩합니다. 결과는 55점. 불과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거의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감적으로. 일주일 뒤에 시험 볼 때는 확실하게 아 이건 망했구나. 그게 딱 느껴졌어요. 당연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보고 아예 안 보지 않거든요. 여러 번 봐야 그래도 기억에 남는데 한 번에 몰아쳐서 보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반면 쉬면서 나누어서 공부한 단어들은 85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3개밖에 까먹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근육하고 비슷해요. 운동할 때 있잖아요. 운동할 때 하루 종일 안 하잖아요. 뭐 테니스 배우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안 하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매싱으로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 기억도 힘들어져요. 다른 학생들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한 단어들은 32.7점, 나누어서 공부한 단어들은 54.2점이었습니다. So the more you space, the more effort it takes to retrieve a memory. The more difficult it is, the more you learn. The reason spacing is good is because it makes retrieval more difficult. 아이를 중간고사 대비 단기 학원에 보내면 100점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Done the work and done the long-term learning, used spacing and really gets this information. It's like you start here. If you go to a cram school, you might get up to here. You get a slightly higher score. If you're a student who hasn't done the work, you might start here. Now you can go to cram school and you might get up to here, but doesn't get you here. 학생들은 대부분 몰아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They would rather mass practice, right? They want to have the feeling that they've learned everything now, and you get more of that feeling when you study, when you cram, okay? And they don't want to have the feeling that they haven't learned it, which is what happens when you space practice. When you come back to it the next time, you go, oh, I haven't learned anything, and they don't like it. 진짜 공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좋아하는 야구를 봅니다.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끝내고 오는 과정이 일단 흐름이 한번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일단 흐름이 한번 끊어졌으니까 거기서 그냥 아예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휴식 취한 걸 토대로 다시 공부에 몰입해가지고 제 흐름 찾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전 먼저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능동적인 공부가 모든 효율적인 공부법들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I mean, active learning sort of encompasses all the issues that we talk about. So conceptual understanding, spacing, testing, and metacognitive judgments are all better when you're doing active learning. And that's the key that keeps it all together. 장기 기억 학습의 또 다른 장애물은 학원의 몰아치기 수업 방식입니다. 그냥 알고도 학원에서 길들여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잡혀서 바꾸려고 생각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습할 시간이 없고 한꺼번에 몰아가는 식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난 추석 대치동. 학원들마다 추석 특강이 있습니다. 어떤 학원들은 서너 시간씩 쉬지 않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등록하고 학부모를 돈 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학부모 마음에 드는 학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에 드는 학부모들은 그런 학원에 등록을 하는 거고. 자습실에 앉아있다 해도 몇 시간씩 같은 책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학책 한번 꺼내놓으면 수학책만 몇 시간 붙잡고 있고 영어 꺼내놓으면 영어만 몇 시간 붙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책이 있지만 책이 바로 앞에 있더라도 책 바꾸는 게 귀찮아서. 문제가 한국에서는 학원들도 그렇고 학교들도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도 스페이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머리에 많이 집어넣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운 것을 되새김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공부는 배운 것들을 기억에서 꺼내고 서로 연결시키는 건데도 말입니다. Because you sort of need to integrate, we integrate our knowledge to what we know already. We don't just memorize what someone else is saying. So if I were giving a lecture and I didn't give you enough time to try to relate what I'm saying to your own knowledge, I might be doing you a disservice, right? If I just expected you to memorize my words, I'd be a bad professor.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평생 직장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살아가면서 몇 번은 직장이나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새로운 걸 공부해야 할 겁니다. 평생 학습의 시대인 거죠. 공부의 기술, 생각의 연장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To get them a repertoire of metacognitive skills is really providing them with a, what as I called it, a toolki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not something that is only written on a piece of paper saying, oh, you got a high degree for this and that.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they profit more by being furnished with adequate strategies and skills that will help them throughout the rest of their lives than just getting high degrees, which is only a momentary action, which is only something that may help them getting into college, but which doesn't make them better people for the rest of their life. 메타인지 연장통을 채운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지니고 다닐 공부의 기술, 그리고 생각의 연장통.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